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신사고 국어 교과서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반갑고요. 사실 선생님이 그동안 계속 이제 고2 학생들하고 고3 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계속 찍었었는데, 요번에 경화여고 학생들 이제 1학년 학생들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사실 기존에 찍어놨던 강의들을 많이 선생님 링크를 보내드렸었는데, 요번에 보다 보니까 좀 짤막한 시조들에 대한 강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시에 대한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3편의 강의를 찍을 건데요. 하나는 평시조 2편, 그리고 사설시조 2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목월의 학원이라고 하는 현대시 강의를 1편, 여기서 총 3편의 강의를 찍어서 경화여고 학생들 시험 좀 잘 보시라고 강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시고요.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평시조 2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신사고 국어교과서 지금 296페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시험 범위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시조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때 공부를 한다는 거는 어떤 거를 출제하게 될까? 출제 포인트를 알고 공부를 해야 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 선생님과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국어교과서 첫 번째, 송순이라는 사람이 지은 10년을 경영하여라는 시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금부터 보게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평시조 2편과 사설시조 2편을 볼 텐데, 오늘은 그 첫 시간인 평시조 2편을 활용하는 시간이에요. 자, 평시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사음보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시조 자체가. 그 다음에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죠.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조는 사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니? 라고 물어본다면 누가 뭐래도 맨 아래에 있는 종장 파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결론을 짓는 거죠. 내가 이렇다, 그래서 나 이럴 거야 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송순인데요. 송순이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자연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송순의 면왕정가라는 작품, 요번에 경화여고 학생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이것도 선생님이 유튜브에 강의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아마 들어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 송순이라는 사람 나오게 되면 뭐 100%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예상컨대 자연에 관한 시를 많이 썼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보면, 이 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충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올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평시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양반 사대부나 혹은 기생들이 많이 즐겨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짓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짧게 압축해서 세 줄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평민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압축한 것들을 잘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풀어 쓰는 걸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이나 끝이 길어지게 됐고, 이제 평민들은 보통 이제 사설시조 쪽에 많이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양반 사대부들이 이제 이러한 시조들, 그래서 이러한 평시조의 주제들은 되게 자연을 노래하는, 사대부로서 자연을 즐기는 풍류에 관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사랑에 관한 건데, 대개는 이런 양반 사대부들은 기생과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기 때문에 부인과의 사랑 얘기를 잘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맺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신분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늘 사랑 얘기는 이별로 끝난다든지, 아니면 사대부들의 기본 사상 중에 하나가 유교 사상, 임금에 대한 충을 노래한다든지, 아니면 효에 관한 걸 노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송순에 관한 시, 아마 자연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자, 시험에 출제한다면 이런 것들 출제할 수 있을 거라고 살짝 짚어보도록 하죠. 읽어볼까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을 지어내니 난간 다란간에 청풍난간 맞춰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선생님 미리 표시를 좀 해갖고 올까 하다가, 이제 여러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라고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란색만 살짝 표시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0년을 경영했대요. 10년이라는 세월은 되게 오랜 세월이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경영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뭘 지었냐면 초려삼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사음보다 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세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장이라고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시조는 사음보로 되어 있는 시, 그 다음에 3장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요, 이 시조는 대개는 가운데를 기점으로 10년을 경영해서 초가삼간을 지었다. 난간, 다란간, 청풍한간 맡겨두고 강산을 드릴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볼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래서 3장 6구로 되어 있다. 요렇게. 그러니까 시조의 특징에 대한 걸 시험에 출제하게 되면 요런 말들을 이제 주로 많이 출제하는 거예요. 선지에다가. 다음 두 번째요. 10년 열심히 일을 했어요. 초려삼간.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가삼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초가삼간이면 방이 몇 칸이에요? 방이 3칸짜리예요. 10년 정도 일한 것 치고는 겨우 방 3칸짜리 집을 하나 마련했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그만큼의 부를 쌓았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되게 부자는 아니야. 더군다나 방은 3칸인데 초가집에 3칸짜리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집은 그다지 부유하지 않은. 그럼 얘는 지금 현재 되게 부유한 것도 아닌데 어찌 보면 약간 가난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전혀 불만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난 만족해. 안분지족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고요. 안분지족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게 안빈낙도라고 있죠. 안분지족은 분수에 만족한다는 뜻이고요. 안빈낙도는 가난하지만 도를 추구한다라는 건데 사실 뭐 그냥 비슷한 의미라 보셔도 크게 뭐 무방해요. 알았죠? 크게 지장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만족하는데 자, 방이 몇 칸이라 그랬죠? 3칸이요. 이렇게 방이 3칸짜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럴 때 3칸이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은 바람이죠. 그래서 한 칸씩 맞죠. 맡겨두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 현재 나 한 칸 갖고요. 달도 한 칸 갖고 그 다음에 바람도 한 칸, 청풍도 한 칸 이렇게 갖게 됐어요. 오케이? 그럼 집이 가득 차버렸죠. 꽉 찼어요. 자, 그러면 꽉 찼기 때문에 강산이라고 하는 걸 또 두고 싶은 거예요. 강과 산을. 이 강산은 이제 고전시가 나올 때 많이 얘기하는 건데 자연물 2개를 제시했다? 근데 이건 진짜 강과 산만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연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연을 대표하는 거는 아주 일부분 2개를 갖고 자연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대유법이라고 하는 거죠. 대유. 이런 건 시험에 이제 나올 만한 거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강산을 드릴 데가 없는 거야. 강산을 넣어둘 데가 없네? 어떡하지? 진짜. 강산도 좀 함께 있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드릴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어디 뒤에? 어디 근처에다가? 내 집 주위에 둘러두고 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산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강도 이렇게 두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나는 달이나 바람이나 이러한 강이나 산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결국은 둘러싸여 있다고 했지만 나는 자연 한복판에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는 거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뭐야, 자연과 거의 한 덩어리인데 야, 이건 뭐 자연과 거의 일치된 수준이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아는 말 있죠? 무라일체, 이런 말들을 시험에서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나 말고 달과 청풍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뭔가를 맡겨두고 있잖아요. 사실 달이나 바람에게 이 방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일종의 의인화하고 있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무라일체와 더불어서 의인화라는 것도 문제에 출제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보통 시를 출제할 때 표현 기법 같은 걸 출제 많이 한다고 본다면 의인화라든지 아니면 대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하나예요. 주변에 둘러두고 보겠다고 설명했죠. 그럼 보겠어 라고 하는 건 리라. 나 꼭 사람이 되리라. 나는 꼭
잘생긴 사람이 되리라, 난 천재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건 일종의 의지를 밝히는 거잖아요. 자, 의지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뭔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뭘 밝히는 거죠? 소망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의지라고 하는 건 소망과 함께 연계되곤 해요. 그러니까 이 시는 어떤 시예요? 내가 열심히 어쨌든 경영, 자연 속에 열심히 살아서 이런 초간, 삼간 요 정도면 만족하는데 그 만족하는 집 속에다가 이런 자연들을 놓고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가 이 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자, 근데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 이제 시험에 출제될 만한 포인트, 달과 청풍은 나와 함께 이 방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중장 부분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종의 가까운 데다가 두고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경이죠.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산은 이 집 주위에 둘러두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산은 주위에 둘러두고 보겠다라는 건 적어도 그러니까 이 집 주변이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보다는 멀리 두고 봐야 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건 가까이 있으면 산 같지 않죠. 멀리서 바라봐야 산 같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마지막 중장은 근경이라면 여기 있는 종장은 원경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도 여기다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이 시는 대화체인가요? 누군가한테 말하듯이 쓴 건가요? 말하듯이 쓴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쓴 거죠? 이거는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 선생님, 그럼 혼자 얘기하는 건 독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시는 독백체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굉장히 짧은 시이긴 하지만 짧은 시 안에 시험에 낼 만한 거리들은 이렇게나 많은 걸 알 수 있죠. 자, 무엇을 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런 것들 토대로 잘 알아두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제를 뽑자면 뭘 뽑을 수 있죠? 결국 주제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주제를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네요. 주제를 선생님이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는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이거를 원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주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겠다. 이게 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연과 더불어 살려면 내가 뭔가가 많이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가진 게 없어도 난 즐거워요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안빈낙도. 선생님, 그럼 혹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자연과 함께 있는 삶이니까 무라일체의 삶을 산다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무라일체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음 특징, 아까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는 시선의 이동을 포함한다. 다음 무라일체 의인화, 더해서 대유법이라는 것도 쓸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여러분 잠깐 앞으로 들어갔다 올게요.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이니까 나한테 하나, 달한테 하나, 바람에게 하나, 하나하나씩 쭉 종류를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독백체라고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시조 하나가 끝났고요. 두 번째는 아주 유명한 기생 있죠. 기생하면 탁 떠오르는 사람이 머릿속에 홍랑, 계랑, 그다음 마지막으로 황진이라는 가장 유명한 기생이 있죠. 그분의 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여내어. 이 시는 정말 시조를 공부한 사람 치고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시인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운 시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시를 얼핏 보면 되게 뭐 그냥 별거 아닌 시 같지만 사실은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님이 없는 그 밤을 혼자 보내기 싫기 때문에 그 혼자 보내는 밤이 싫어서 밤을 잠깐 키핑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밤이 이제 저축할 수 있다는 듯이. 그래서 밤을 잘라서 저축을 해버리면 내가 혼자 보내는 밤은 짧아지게 되겠죠. 가령 예를 들면 오늘 밤이 10시간이다. 근데 그 중에 한 9시간을 키핑해 놓는 거예요. 그럼 나는 1시간만 보내면 금방 이 밤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님이 없는 밤은 너무 외롭고 혼자 있으면 싫으니까. 그리고 님이 오신 날 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사실 10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님이 이제 10시간을 끝내고 나 이제 밤이 끝난 것 같으니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겠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하고 가려고 했더니 이 여자가 뭐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금고를 열어요. 밤을 꺼내서 밤이 다시 생겼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밤이 다시 또 우리 한번 즐겁게 놀아볼까? 또 놀아요. 이제 한 19시간 놀았겠죠, 그러면? 10시간이다 9시간 더 한 거니까. 19시간 놀았더니, 이제는 정말, 가야 될 것 같아. 잠시만요. 금고에서 또 9시간 꺼내서 또 붙이는 거예요. 어떤 거야? 넌 갈 수 없어. 넌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선생님 약간 스릴러물처럼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이 시는 이렇게 뭐 잔인한 시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드러낸 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황진이라고 하는 여자가 지은 시는 대부분이 다 사랑에 관한 시가 많죠. 황진이는 서경덕이라는 어떤 양반을 사랑했었는데, 그 서경덕을 향한 마음들을 많이 표현했었고,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시조들 대부분은 서경덕과 주고받았던, 지금은 우리가 어떤 전화를 하거나 연애편지를 주고받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시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연애편지가 시였던 거고요. 우리는 그들의 연애편지를 이렇게 분석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네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렇죠? 남의 연애편지나 분석을 하고 있는. 하지만 이제 분석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했구나. 그렇게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면 또 나름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자, 시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분석을 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여내요.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하나 끊어지는 거고요.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굽이굽이 펴볼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덩어리니까 3장 6구라고 얘기하는 똑같이 사음보의 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시에서 포인트는 동지라는 시간에 있어요. 이 동지라는 시간은 굉장히 밤이 가장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굉장히 긴 시간이 동지.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시간. 근데 그 동지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요거는 우리가 뭐뭐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죠. 지금 쓰진 않는 옛날 이제 중세국어 시기에 경화여고 학생들은 아마 이번 기말고사 때 중세국어 파트가 시험에 나올 텐데 그때 관형격 조사 의라고 하는 것 대신에 요것도 쓸 수 있다는 걸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동지의 동짓달, 동지의 달이겠죠. 동짓달, 기나긴 밤. 여러분 여기다 체크를 하나 이렇게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여내요. 여러분 허리라고 하는 건 이게 중간이잖아요. 가운데. 그러니까 이 허리는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가운데를 잘라낸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생선으로 따지면 가장 맛있는 살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 거기를 잘라놓는 거예요. 버혀라는 것들은 베어내어라는 뜻이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밤을 자른다는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설명했지만 밤이라는 게 10시간이 있어. 근데 지금 이 기나긴 밤이 왜 더 기냐면 현재 님이 없는 님의 부재 타임이거든요. 님과 함께 보내고 싶은데 님이 없는 시간이 바로 저 기나긴 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시간. 막 공부 막 수학 문제 막 풀다가 이제 한 50분 지났나? 딱 5분 지나 있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즐거운 시간인데 혼자 있는 시간은 마치 수학 문제를 풀면 시간이 안 가는 시간. 이건 편견인가요? 어쨌든 수학도 즐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혼자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렇게 긴 시간들을 이렇게 딱 잘라요. 그래서 이 자른 거를 이렇게 해서 저축을 해놓는 거죠. 어디다가요? 금고가 따로 있진 않으니까 버여내요. 춘풍 이불 아래. 이불 아래에다가 춘풍은 봄바람 얘기하는 거니까 아주 따스한 이불 안에다가 거의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스한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언발을 시킬 수 있는, 좀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좀 소중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기다 이걸 넣어두는 거죠. 그랬다가 서리서리 넣었다가, 그럼 서리서리라고 하는 거 되게 이렇게 여러분 같은 말 2번 반복되는 것들은 대개는 음성상징어의 가능성이 크죠. 음성상징어는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말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비구비도 마찬가지로 음성 상징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음성 상징어는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서리서리 잘 넣어놨다가 어론님. 우리 보통 그 고전 시가를 볼 때 괴다란 말이 있고요. 얼우다란 말이 있어요. 이 어루다란 말이 어론님으로 간 거예요. 어로다, 어루다. 근데 이 괴다와 어루다는 둘 다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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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괴다는 일반적으로 뭐 정신적인 사랑을 얘기한다. 이 어루다는 서로 어우러지다. 그러니까 몸과 몸이 어우러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좀 적나라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님과 함께 잠자리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님 오신 날 밤,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칠게요. 그럼 오신 날 밤은 님의 부재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되거든. 구비구비. 그때 이거를 쭉 펴서 이 밤이 가지 않도록 만들겠어. 왜? 이제는 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밤이라는 시간이라고 한다면요. 이 밤을 자르려면 눈에 보여야 자르잖아요. 자, 여기 공기가 있다. 공기를 잘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뭐 보여야 자르죠? 그래요. 뭐가 구체적으로 보이거나 뭐가 느껴져야 자를 거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밤. 그래서 이 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 밤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를 잘랐다라고 했어요. 그럼 버여내요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이 추상적인 개념을 마치 눈에 보이듯이 잘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화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만들었다라는 거니까 다른 말로는 구체화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구체화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구체적으로 형상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만들었다, 구체화라고 설명을 보통 하는 거고요. 이때 구체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는 되게 뭔가를 보고 듣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 거는 내 감각을 통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감각적 형상화. 이렇게 다양한 말의 형태로 시험에 출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추상적인 개념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해 놓았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켜 놓았군. 다 같은 말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나올 만한 중요한 거리가 되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모두가 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밤을 당연히 자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밤을 잘라낸다라는 거는 이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험지를 보거나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주관적인 변용을 가했다. 그러니까 변용은 변형해서 사용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변형한 거죠? 자기가 맘대로, 주관적으로. 그래서 이런 말도 쓸 수 있다는 걸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일단 다 정리했는데요. 여기 리라라는 건 아까 우리 설명했었지만 나 뭐뭐 하겠어라고 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고 의지는 아까 선생님이 소망이란 말과도 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았던 송순의 시와 지금 보게 되는 황진리의 시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소망과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게 공통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또 하나. 이건 님의 부재 시간이니까 내가 싫어하는 시간이에요. 이건 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하는 시간이겠죠? 그럼 이 두 개는 서로 뭘 이룬 거냐면 이렇게 대조를 이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낼만한 거리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 시의 주제가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님이 오신 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님 그리워요. 그리워, 그리워, 네가 너무나 그리워서 뭐 이렇게 하는 그리워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님에 대한 그리움이구나. 이렇게 쓰시면 간단하게 끝이 나겠네요. 자, 주제예요. 님에 대한 그리움. 되게 이러한 그리움의 시는 주제가 다 동일해요.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해서.
그럼 주제가 님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다음 특징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 특징. 아까 설명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음성 상징어를 이용해서 아까 그 구비구비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자신의 감정 표현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조되는 것들도 있다고 얘기했었으니까 같이 연결하면 될 것 같네요. 물론 구체화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시각화라는 말로도 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지와 소망이 있다는 것도 말해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됐죠? 자, 간단하게 이 시조에 대한 거 정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오늘 이제 평시조에 대한 걸 지금 간단히 끝낸 거고요. 이제 잠시 후에 강의를 하나 더 찍어서 올릴 건데, 이번에 이제 사설시조. 자, 평시조의 주제를 지금 보니까 하나는 자연 얘기였고, 하나는 사랑 얘기였죠. 이거 외에 많이 나오는 게 되게 이제 임금에 대한 충, 뭐 부모에 대한 효, 늙음에 대한 한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편의 시가 신사후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해놓은 거고요. 다음 시 사설시조는 이제 좀 약간 해학적인, 좀 재미있게 쓴 시들을 함께 공부할 거니까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